네, 이번 수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간밤에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에는 모처럼 크게 상승을 하더니 랠리가 이틀을 못 가네요. 이번 하락의 주범으로 꼽힌 것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지표들이 예상을 하회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자 경기 침체 우려가 또 피어오른 것인데요. 어쨌거나 어제 하락으로 이번 하락장에서의 나스닥에서 증발한 금액이 벌써 1경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상상이 가시나요? 네, 1경원입니다. 이것은 2년 전 코로나 발발 이후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인데요. 그때는 6천조였거든요. 그만큼 최근의 장세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강의 난이도를 견디시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저번 주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하셨나 그 순위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전체 고객분들의 순매수 기준 상위 10종목이고요. 이렇게 순위들이 따라라락 올라가 있습니다. 순위들을 한번 쭉 10가지를 한번 보시면요. 그 익숙한 종목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좀 새롭게 자리한 종목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셀시어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오픈도어라든가 7위에 있죠. 그리고 또 제일 아래에 있는 쿠팡이라든가 이렇게 순위에 새로 진입한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공통점은 바로 이들이 하락을 이제껏 엄청나게 했었던 스몰캡 종목이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쯤 이 가격에서는 좀 사볼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라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또 테슬라 한번 보시면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어제 6%가량 또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700선 초반까지 지금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아까 중국 얘기를 조금 해드렸잖아요. 인구 2,500만 명이 살고 있는 상하이시에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판매된 자동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아세요? 한 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봉쇄가 강력하기도 하고 아직도 그 봉쇄가 지속 중이기 때문에 상하이에 공장을 두고 있는 테슬라로서는 절대로 좋은 뉴스는 아니죠. 그리고 어제부터 사실 테슬라가 정상 근무로 생산 대수가 좀 올라오나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6월은 돼야 3교대로 정상 운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소비 지표가 어제 굉장히 좀 나쁘게 나오면서요. 자동차 수요에 대한 우려도 테슬라 하락을 좀 이끌어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 때문에 반등 시기가 자꾸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씁쓸하네요. 그리고 9위에 랭크된 여기 아이온큐가 또 지금 몇 주째 연속 순위에 나와 있는데요. 한국 시각으로 오늘 아침 새벽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다고 하고요. 따라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주가가 좀 반등을 하면서 5불대에 다시 안착을 했더라고요. 실적에 대한 자세한 세부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한번 미뤄보고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느냐?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섹터인 반도체 섹터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8위에 있는 TSMC가 정말 오랜만에 순위에 있어서요. 오늘은 TSMC에 대한 최근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가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칩을 하나 생산을 하려면 정말 수천 가지의 공정을 다 거쳐야 하지만 큼직큼직한 분야별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은 이처럼 같습니다. 먼저 팹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EDA 업체,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사트가 있습니다. 팹리스는요, 여기 있는 거죠. 팹리스는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곳입니다. 팹이 제조를 뜻하는 접두어거든요. 그러니까 팹리스, 팹이 없다란 말이죠. 제조 시설을 따로 두지 않는 디자인 하우스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 반도체 업체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그 다음에 AMD 뭐 이런 애들이 팹리스에 속합니다. 그리고 팹리스들이 설계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설계가 옳게 된 설계인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EDA 업체,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 EDA 업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시놉시스라든가 카덴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죠. 그리고 이 설계 도안을 받아와서, 그러니까 수탁 생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반도체 칩 제조는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TSMC가 속하는 부분이 바로 이 파운드리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네 가지 영역을 싹 다 하고 있는 것이 IDM이라고 불리는 업체들인데요. IDM은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의 줄임말로 종합 반도체라는 뜻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미국의 인텔이 바로 유의한 IDM 업체들이죠. 반면 TSMC는 설계는 하지 않고요.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파운드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파운드리 업계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죠. 업체 간 점유율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분기별로 추이를 그려본 건데요. 빨간색이 TSMC, 파란색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딱 봐도 아시겠지만 TSMC의 점유율이 전체 시장에서 과반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년째 이 그림은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삼성이 좀 잘해주면 하는 마음도 한국인으로서 갖고 있지만 워낙 TSMC의 입지가 단단하네요. 그 뒤로는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스, 그다음에 대만의 UMC, 중국의 SMIC가 있지만 점유율 상승의 기미는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는 1강 1중, 나머지는 다 약,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올해 파운드리 업체들 간 주가 수익률을 한번 좀 보시면요. TSMC가 수익률이 가장 안 좋습니다. 여기서 주황색 선인데요. 올해에만 약 30%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여타 빅테크들의 하락률과 좀 비슷한 걸 알 수 있죠. 30% 하락이라는 것은 반도체 ETF인 SOXX는 당연히 하고 여타 다른 동종업계 주식들보다도 훨씬 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아까 압도적인 1등 기업이라더니 왜 이렇게 주가는 올해 제일 약하냐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1등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은 이미 역사적으로 계속 반영이 되어 왔었고요. 오히려 최근 몇 년간은 이 프리미엄이 30% 이상 됐었기 때문에 TSMC의 밸류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 1분기에 금리 상승 우려에 우크라 사태에 중국 코로나 재봉쇄까지 하락장 요건이 싹 다 갖추어지면서 가장 큰 폭으로 TSMC가 하락하게 된 거죠. 삼성전자는 여기서 파란색인데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중 밸류 부담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최근 그리 오른 적도 없어서 올해 주가는 그나마 가장 선방한 그런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TSMC를 포함한 파운드리 업계에 특히 중국의 소비 경기 침체가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기사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미 지난 3월 말에 TSMC는 중국 시장에서의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걱정하듯이 CEO가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들어서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더 심해졌기 때문에 이런 수요 전망은 더욱더 악화됐을 겁니다. 그래서 TSMC의 매출 성장에도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는 거죠.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런 수요 감소가 내년 매출에 본격적으로 끼쳐서 내년부터는 매출 성장률이 이렇게 뚝 떨어지죠. 이렇게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TSMC가 돌연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9%가량까지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며칠 전에는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까지 가격을 최대 20%까지 올리겠다고 인상 행렬에 동참을 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가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애초에 삼성이 TSMC보다 수주를 30% 정도 싸게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어쨌든 이런 파운드리 가격 상승은 아무래도 원재료 비용과 그다음에 물류 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기도 하지만요. 파운드리 업체들이 교섭력이 떨어진다면 이런 큰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는 것이 상당한 모험일 겁니다. 그만큼 이 TSMC, 삼성전자, 거대 파운드리를 찾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긍정적 전망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크게 인상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더군다나 TSMC는 작년 하반기에도 최대 20%가량 파운드리 수주 가격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배짱 장사, 좋게 말하면 대단한 교섭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계속 올리게 되면 내년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2023년에 매출 성장이 다소 꺾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일정 부분 해소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향후 몇 년간의 매출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는 TSMC의 투자 매력도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가격 인상 재료로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TSMC는 향후 고속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든든한 무기가 이미
갖춰지고 있습니다. 순달람이 자주 강조드리는 부분인데요. 바로 HPC입니다. High Performing Computing의 약자로 데이터 센터 등지에서 기업 고객들이 사용하는 고성능 연산을 위한 칩입니다. 여기서 왼쪽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HPC 부분이 올해부터 특히 고성장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HPC가 왜 또 중요하냐면요. 이 칩은 기업 고객용이기 때문에 정말 최첨단의 기술이 요하는 제품입니다. 반도체 제조에서 최첨단이라 함은 바로 미세 공정을 뜻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 제조 공정이 미세할수록 제작 단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HPC 칩이 많이 팔리고 또 그 매출 비중이 올라간다는 것은 비싼 물건이 팔린다라는 말과 같고, 이는 곧 마진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TSMC의 주력 고객사 중 하나인 AMD가 지난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고성능 연산 반도체 매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또 관련 사업 전망을 또 밝게 내놨는데요. 이 점은 매우 또 긍정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이번에는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 그래프는요. 미세 공정별 매출 비중 전망을 나타낸 겁니다. 맨 아래가 2020년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미래입니다. 보통 7나노 이하부터 미세공정이라고들 부르거든요. 올해부터 그런데 이 미세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3나노 매출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3나노는 또 7나노와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3나노부터 초미세공정이라고 부르는 것만큼 3나노는 제작 단가에 있어서 7나노 공정보다 제작 단가가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3나노의 제작 단가도 점차 줄어들겠지만 중요한 점은 TSMC의 마진이 앞으로 더욱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말로 귀결되죠. 그렇다면 TSMC에게 있어서 리스크는 지금 없는가?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대한 잠재 리스크는 바로 삼성전자의 대약진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는 2등이고 사실 거의 유일하게 TSMC에 도전할 수 있는 상대입니다. 인텔도 IFS라고 해서 파운드리를 성장의 축으로 삼았지만 아직은 이 둘에 비하면 수년이 걸리는 문제일 겁니다. 대만의 반도체 아버지이자 TSMC의 창업자인 장중모우도 TSMC의 유일한 경쟁자로 삼성전자를 꼽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삼성이 5나노 공정까지는 TSMC에게 매번 고배를 좀 마셨지만 이번 초미세 공정 단계에서는 판을 뒤흔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번 2분기에 벌써 3나노 공정 단계에서부터 트랜지스터 구조를 이렇게 기존 핀팻에서 GAA라는 신기술로 바꾸어서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면 TSMC는 3나노까지는 여기 위에 보시면 돼요. TSMC는 3나노까지는 기존 방식의 핀팻을 계속 고수하고 GAA라는 신기술을 2025년 연말에 가서야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저기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GAA는 언제라도 미래에는 반드시 옮겨가야 하는 혁신 기술인 셈이죠. 그런데 삼성은 이것을 올해 2분기에 여기 2분기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TSMC는 이보다 3년 뒤에 2025년 연말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 거 보시면 돼요. GAA라는 신기술을 적용한 것만큼 삼성은 이를 생산 수율을 좀 안정화시키려고 한다면 시간이 물론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가 초미세 공정까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칩을 만든 다음에 내가 이 칩을 정말 잘 만든 게 맞나? 라고 확인하고 좀 관찰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회로들이 너무 미세하게 그려져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잘 확인해야 다음 작업으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확인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점점 시간은 늘어지고 투입 비용은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삼성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할 텐데요. 그래도 TSMC보다 3년 정도 앞선 만큼 본인들의 제조 능력에 잘 안착만 시킨다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요, 사실 이런 기술 역량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만들고 난 뒤에 내 제품을 누가 사줄까? 누가 사줄까 하는 부분입니다. 기술이 있어도 고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TSM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요 고객사들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표가 이렇게 위아래로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위의 표가 현재 주력인 TSMC의 고객사들이고요. 아래 표가 미래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타 고객사들입니다. 우선 위의 표를 보시면 TSMC는 애플과 인텔, AMD,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과 브로드컴을 고객사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애들이죠. 또 고객사 유지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칩을 다 잘 판다고 한다면 TSMC한테도 당연히 좋은 것이죠. 여기서 좀 재밌는 점은 인텔이 TSMC에게 GPU를 위탁 생산 맡기고 있다는 건데 내년에는 CPU까지 TSMC에게 맡길 거라고 생각되는 대목입니다. 인텔 같은 거대 기업을 고객으로 맡게 된다면 당연히 매출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해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엔비디아와 퀄컴 쪽인데요. 이들은 이제껏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고객사들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의 8나노의 GPU 물량을 배정했었고 퀄컴은 삼성전자 4나노로 AP 생산을 삼성전자에 위탁 생산 맡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들이 TSMC의 4나노로 다시 떠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거대 패밀리스들이 모두 TSMC의 미세 공정의 러브콜을 지금 하는 상태고요. 심지어 TSMC는 올해 예약이 이미 다 찼다라고 작년 10월에 발언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이 위탁 생산 맡기는 이제 NPU라든가 데이터 센터의 빅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주문형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위탁 생산 수요는 계속해서 늘 거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파운드리라는 게 장치 산업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고 또 미세 공정에 있어서는 TSMC의 적수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런 과실을 홀로 다 따먹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밸류에이션인데요. 아까 초반에 TSMC의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기준 TSMC의 PER은 15배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차트 같이 한번 보시죠. 5년 평균 PER이 TSMC는 19배였었으니까요. 지금은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가장 PER이 낮았을 때가 14.3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이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PER이 떨어졌나? 간단합니다. 주가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떨어졌는데 실적은 더 좋아졌기 때문이죠. 실적과 주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동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렇게 괴리 현상은 더욱더 좀 괴리 현상이 크게 벌어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예상 실적은 올해 추정 주당 순이익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엔비디아와 AMD 관련 소식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큰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는 것 중 하나는 단연코 신제품 출시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관한 꿈을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 PC라든가 여러 기기들의 교체 수요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는 엔비디아와 AMD가 아주 제대로 작정하고 맞붙을 예정입니다. 각각 두 회사는 GPU 신작을 내놓게 되는데요. 아직은 업계의 루머에 좀 머물고 있지만 정말 두 회사 모두 이번에 이를 갈았는지 성능 향상이 비약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저희 가운데 제가 써놨죠. 이 두 GPU 모두 다 TSMC의 공장 라인에서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든 AMD든 신제품 출시를 통한 매출 경쟁에 TSMC가 뒤에서 흐뭇하게 웃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주인 5월 23일에 키노트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아마 여기서 GPU 신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래는 10월쯤 출시될 것이라고 했는데 7월 내지 8월에 신제품이 조기 출시될 것이다 라는 루머들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제품이 나오고 또 성능 향상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반도체 업계 전반에 좀 훈풍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TSMC에게도 물론 기회가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다이나믹한 글로벌 반도체 소식은 순달람이 앞으로도 열심히 챙겨드리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